한국어요? 우리가 그런 후진국 언어를 왜 배워야 하죠? 여기 옥스퍼드 대학의 강의실 아닙니다. 콧대 높은 유럽 학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교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학생들은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라고 해요. 저는 아직도 옥스퍼드 대학교의 오래된 강의실에 처음 들어섰던 그 날을 기억해요. 긴장도 되고 흥분도 동시에 느꼈어요. 옥스퍼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미리 상상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큰 칠판이 잘 보이는 중간쯤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항상 유럽 언어가 최고라고 생각했었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나 그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친구들 대부분도 그러했는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언어면 밝은 미래를 위해 충분하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러던 중 강의실 앞쪽 문이 열리더니 이그나티우스 퀼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름도 독특하셨고 그 신비롭고 영감을 주는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시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강의실 가득 퍼졌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꿀지도 모르는 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도 모르게 기대감에 몸이 떨렸어요. 교수님께서 곧 한국어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실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정말요? 우리가 이미 유럽 언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한국어를 배우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퀼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강의에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쉽게 전달되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이 없던 저희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어의 역사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글은 국민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글자들이 우리가 말할 때 입모양을 본떠 디자인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는 과학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어요. 저는 글자들이 우리 소리를 만드는 작은 그림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머릿속에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은 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졌고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학생들도 점점 더 큰 관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떤 이들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알고 싶어 했어요. 퀼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치 한 번도 몰랐던 세계로의 모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보물처럼 다가왔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만큼이나 신나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쓰인 이야기를 읽는 기분은 어떨까? 그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어느새 저는 이전의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잊어버리고 모든 언어에는 한국어도 포함해서 각기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새로운 모험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퀼 교수님의 분명하고 다정한 태도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우정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비록 예전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한국어를 한번 시도해볼 준비가 되었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이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제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강의 이후로 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다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한국어에 대해,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니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보통은 오래된 지도와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는 벽면에 이번에는 한국의 밝은 이미지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 분주한 도시거리, 그리고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퀼 교수님께서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며 오늘은 한국어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언어가 왜 특별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전날의 의심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수님께서는 큰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셔서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다채로운 한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산, 강, 그리고 도시들이 보였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크지는 않지만 역사와 문화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나라를 보세요 라며 지도 위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언어도 논리적이면서 창의적인 숨은 보석과도 같아요. 저는 지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어서 퀼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창제에 대해 소개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세종대왕께서 책상 앞에 앉아 하나하나의 글자를 정성스럽게 그리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각 글자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본떠 디자인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웠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머릿속으로 글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웃는 입모양을 닮은 글자도 간단한 선처럼 보이는 글자도 그려졌어요. 마치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교수님께서 사진이 단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조금 긴장되면서도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 손을 들었어요. 아마도 그 단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진을 보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맞아요. 그것이 한국어가 똑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업 중에는 간단한 연습 문제도 함께 해보셨어요. 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한글이 적힌 작은 카드들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제 카드를 들여다보며 그 모양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특정 소리를 낼 때 제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해 보았어요. 마치 재미있는 퍼즐을 풀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서로 속삭이며 정말 흥미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 한국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노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연습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이 영상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 초기의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언어 뒤에 숨겨진 노력과 창의력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마치시며 기억하세요. 모든 언어에는 그 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모든 글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국어의 마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라는 도전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치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가 품고 있는 수많은 비밀들에 대해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언어가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 그리고 우정의 세계로 이어지는 열쇠로 보였어요. 저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면서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지난 수업 이후로 저에게는 한국어가 마치 비밀 코드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퀼 교수님께서 그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설렘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책상에 앉았어요. 마치 이야기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보물 상자를 열어보려는 기분이었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몇 개의 한글 글자를 쓰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똑똑히 바라보며 혹시 제가 아는 무언가와 닮았는지 살펴보았어요. 한글의 각 글자는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각 글자는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입 모양을 닮아서 디자인되었어요. 교수님께서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니 마치 마법. 같은 언어를 말하는 비법을 알아내려는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간단한 선을 그으셨어요. 이 선을 보세요 라고 물으시면서 이 선은 아라는 기본 소리를 나타내요. 입을 크게 벌릴 때 내는 소리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제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조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웠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옆에 작은 네모난 모양의 한 줄이 붙은 듯한 글자를 가리키셨어요. 이 글자는 미음 소리를 나타내요.
발음할 때 입술이 모여지는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말할 때 제 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억하며 제 입이 마치 소리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그러면 모든 글자마다 그림 같은 요소가 담겨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맞아요. 각 글자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작은 이야기로 담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퍼즐을 풀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어요. 그 후에는 소그룹 활동이 이어졌어요. 퀼 교수님께서 우리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시고 각 그룹에 한글 글자가 적힌 카드 세트를 나눠주셨어요. 저희 그룹은 강의실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모였어요. 저는 곡선 모양이 그려진 카드 하나를 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글자의 모양과 소리에 대해 기억하려 애썼어요. 그러다 한 친구인 미아가 이 모양이 웃는 얼굴 같아요. 아마도 행복한 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대화가 글자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교수님께서 여러분은 이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조금 머뭇거리며 저는 이 글자가 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작게 입을 내밀며 우 하는 모습이 연상되거든요. 라고 대답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박수를 치시며 아주 잘했어요. 이런 생각이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 덕분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룹 내에서 제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어진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을 보았어요. 이번 영상은 한국의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웃고 노래하고 큰 다채로운 칠판에 글자를 쓰며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전염되어 마치 그들의 기쁜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즐거움 덕분에 저도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고 그들처럼 즐겁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영상 시청 후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퀼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노트에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펜을 집으면서 약간 떨렸지만 글자들의 모양과 소리를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마치 비밀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작은 글자와 소리의 세계에 푹 빠져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업 도중 퀼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이를 거닐며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제 책상 앞에 오셔서 깊이 생각하고 있네요. 이 글자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에게는 이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각자 고유의 성격과 이야기를 지닌 것 같아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것이 바로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에요. 한국어는 역사를 현재와 과학과 예술을 연결해주는 언어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따뜻한 이해의 빛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어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각각의 글자, 각각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자랑스럽고 창의적인 한 민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큰 그림의 일부였어요. 저는 노트에 작은 스케치와 메모들을 가득 채운 채 강의실을 나서며 머릿속이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언어가 단순한 단어와 규칙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임을 배웠어요.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열려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한글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의 멋진 비밀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동시에 예전의 의심들, 유럽 언어만이 중요하다는 생각들도 떠올랐어요. 제 마음이 바뀔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퀼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친구들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 친구인 라제 씨가 손을 들고 저는 예전에는 우리 언어면 충분하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 속에 제가 몰랐던 아이디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자 그 솔직한 이야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의견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퀼 교수님께서는 한국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틀어주셨는데요.
밝은 네온사인, 다정한 가게 주인들, 그리고 보도 위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따뜻한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옥스퍼드의 조용하고 오래된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후 교수님께서는 민준이라는 젊은 한국인 창업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 속 민준은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냈다고 하셨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만들었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민준의 성공이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이 언어가 단순한 교과서 속의 한 과목이 아니라 실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과연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 친구들도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한 친구 소피아께서 라제시에게 예전에는 우리 언어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예술과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됐어요. 라고 속삭이는 걸 들으니 그 따스한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져 저도 믿고 싶어졌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우리를 짝지어 그룹 토론을 진행하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생각이 깊어 보이는 루카와 짝이 되었어요. 서로 배운 내용과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글자와 소리가 창의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마치 각 글자마다 역사의 한 조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토론은 제 안에 작은 불꽃을 지펴 큰 불꽃으로 번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저는 스스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언젠가는 그 나라를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밝은 도시의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두 팔 벌려 반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수업이 끝나기 전 퀼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언어에는 저마다의 마법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마음을 열면 기회와 우정의 세계가 열리게 된답니다. 그 따뜻하고 또렷한 말씀은 저에게 예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라는 부드러운 격려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의심은 흥분과 희망으로 바뀌었고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의실은 이제 단순한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으로 나아가는 문이었고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에 관한 토론을 마친 후 퀼 교수님께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이클은 한때 우리처럼 유명한 유럽 언어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영국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셨다고 해요. 교수님께서 마이클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리며 설렘을 느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 저와 같은 의심을 품고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중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과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일을 향상시키고 한 번도 진정 알지 못했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마치 마이클이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좌절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결심을 굳히고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책도 구매하고 한국 음악을 들으시며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마이클은 수많은 밤을 단어를 반복하며 소리와 글자의 모양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점차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게 되고 단어 뒤에 담긴 의미까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마이클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회사의 번역 프로그램이 개선된 것은 물론 마이클 자신도 문화 간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마이클이 한국인 동료들과 자신감 있게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분주한 서울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웃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의 여정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세계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신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 안주해왔던 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수업 중에 퀼 교수님께서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친구들의 눈빛에 반짝임이 가득했어요. 한 친구가 저는 한때 언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였고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 내내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상상하며 꿈에 잠겼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현지 학생들과 친구가 되는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강의실은 말 그대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토론은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작업처럼 느껴졌어요. 마이클 브라운은 그 다리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언어가 직업, 우정, 그리고 문화 이해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이클의 여정은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울 모든 기회를 잡아보리라 다짐했어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제 의심을 꿈으로 바꿔놓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모여 제 자신의 글로벌 다리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뭔가 큰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가볍게 뛰며 다음에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퀼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오늘은 미래를 들여다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약 제가 이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저녁에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밝고 활기찬 서울의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고 사람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로 공기가 가득 찬 모습이 보였어요. 길거리 음식 장수들이 내놓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웃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퀼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여러 모험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단어뿐만 아니라 예술,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문화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자 저도 그 모험에 바로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흥미롭고 새로운 우정으로 이어지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퀼 교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한 학생, 은서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은서 학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갔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무 달라서 긴장하고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도전이 마치 재미있는 퍼즐을 푸는 과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저는 은서 학생이 분주한 시장을 거닐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에 긴장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였거든요. 수업 중에는 서로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는 인터랙티브한 활동도 있었어요. 저는 조금 수줍으면서도 흥분된 마음으로 단어들을 크게 반복해 보았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친구들도 같은 마음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를 함께 외치자 처음에는 마치 생소한 멜로디처럼 들렸지만 곧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고 그 순간 우리는 이 새로운 언어로 서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퀼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담은 문장을 한국어로 몇 개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펜을 들고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제 글씨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의 획이 자신감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축제와 전통을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마음과 멀리 떨어진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아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 음악과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요. 멋진 음식, 아름다운 사원,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 말이에요. 라고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웃음과 꿈, 그리고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언어가 단순히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기회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학습 모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우정,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색으로 바라볼 기회를 열어주는 언어였어요.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늘을 보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밝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 인생과 새로운 지평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